누구나 재배하는 고추, 왜 이리 힘들까요? 남들은 힘든 고추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센TV입니다. 누구나 재배하는 고추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죠. 다른 분들의 그 고추 농사 사례를 좀 보면서 참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고추 재배를 하면서 흔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고민 내용들은 곽태영 씨의 넓고 얕은 비료 이야기에서 참고했습니다. 고추 재배할 때 흔히 하는 고민 사례를 살펴보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충북 예천의 사례인데 이 비닐하우스, 고추 하우스 사이에 이 콩을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우스 관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렇게 콩을 많이 심어 놓으시면 빈터니까 심으셨다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 바로 그 환기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환기가 안 좋아지면 그 고온에 다습한 조건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옆에 측창이 다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고 습기가 안에서 유지가 돼서 그 결과로 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뿐 아니고 이렇게 환기가 안 되게 되면 그 광합성에 의한 그 수분의 이동이 제대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칼슘 결핍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하우스 주변 관리를 깔끔하게 하시면서 환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환기. 그것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남 당진 사례인데요. 꽃 떨어짐이 좀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이었답니다. 꽃 떨어짐이 많으면 보통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서는 야간에 온도가 낮아서 스트레스가 생겨서 꽃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꽃 떨어짐 현상은 온도에 의해서 장애를 많이 받는데요. 특히나 땅속 온도. 우리가 위에 온도기, 지상부에 뭐 이런데 온도계 설치해 놓으시고 온도를 뭐 20도, 25도로 맞추십니다. 하지만 땅속 온도는 그거보다 밑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속 온도가 떨어지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리적인 장애, 특히나 꽃 떨어짐이나 이런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땅속 온도를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충북의 예천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안이 아주 깔끔하죠. 골도 깊고 턱도 높고 그리고 주변에 관리가 아주 우수하십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고가가 일부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휘어 있죠. 고가가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고가가 발생하면 대부분 다 생리장애를 생각합니다. 결핍이다. 결핍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결핍 증상을 판단할 때 결핍은 잎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 후에 과실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부 한두 군데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일부에서만 나타나면 대부분은 해충 피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과실의 기형적이라든가 고과 이런 걸 나타날 때 어떤 원인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핍은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과실까지 이런 순차적으로 가면서 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이런 일부에만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해충이나 병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한 그 판단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북 예천의 사례인데 키가 아주 큽니다. 보시다시피 키가 크고 밑에 하이업을 제거는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키가 많이 커요. 키가 너무 크다라는 거는 뭘로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죠. 요소 비료 위주로 시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소 비료 위주로 되니까 당연히 양분의 균형이 맞지 않고 줄기가 얇고 길게 자라면서 또 꽃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양분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다수는 제가 전형적인 질소 과잉, 질소 위주로만 키웠을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시비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지만 의외로 웃자라거나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질소 과잉에 의해서 질소 위주의 그 재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예천의 사례인데 동일하게 이분은 그 특이하게 이 하우스 안에 골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놓고 계세요. 근데 이분 말씀을 보면 본인만의 유기농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랑에 관수를 하시고 해수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자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자가 해초 또는
자가 미생물들을 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본인만의 농법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농법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의 농법에도 꼭 참고하실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고량이 낮다. 이랑이 이게 낮습니다. 그래서 고량에 물이 많은데 이랑이 낮으면 물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얕게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깊고 강하게 잘 자라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이랑이 낮으면서 고랑에 물이 있으니까 뿌리로부터 가까워지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고 얕게 자라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얕아지면 물이 가까이 있으면 뿌리가 숨 쉴 공간이 적어요.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토양의 절반은 뭐라 그랬죠? 공기라 그랬어요. 이 물이 가까이 많이 젖어 있으면 공기층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적어지면 뿌리 발달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농법이라고 본인만의 농법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한 고민 중에 사진은 없는데요. 경북 영주의 한 농가가 친환경 재배를 하려고 추비 외에는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비료는 4종 복합 비료, 유기질 비료를 주시고 추비료 NK 비료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비료 NK 비료를 주시는 거면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기비료도 주시는 이 4종 복합 비료 이것도 화학 비료입니다. 즉 유기질 비료만 친환경 재배에 맞는 비료고 나머지는 다 화학 비료였던 거죠. 근데 유기질 비료는 모두 화학 비료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대부분의 농가들은 친환경이라는 생각에 친환경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재배로 가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를 쓰면 안 되죠. 하지만 환경 친화적으로 간다는 것이 화학 비료를 꼭 안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쓰시는 것이 화학 비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고 화학 비료 무조건 안 쓴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세요. 보면 화학 비료는 화공약품이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나쁜 화공약품이 아니고 물, 공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가루들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것이 화학비료예요. 그러다 보면 이 화학비료의 돌가루들은 다 천연 광석들이고요. 일부만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 공기, 그 다음에 원유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공약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잘못된 선입관과 교육을 받으신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고추 농사를 쉽게 짓는 방법, 앞서 얘기했던 다른 분들의 그 사례를 보면서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하우스 환기 잘 하셔야 됩니다. 하우스 환기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해주셔야 돼요. 겨울철, 지금은 좀 초봄이 됐지만 겨울에 추우니까 온도 관리하신다고 환기 안 하시는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 10분, 5분, 10분씩 냉해나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우스 온도 관리를 할 때 지상부뿐 아니고 땅속 온도, 지저부 온도를 꼭 신경 써서 땅속 온도가 떨어지면 뿌리 생장이 멈춰지고 장애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충해 예방은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양분 결핍과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결핍이 와도 무조건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고 뭔가 생리 장애만 오면 무조건 영양결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장애가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양분은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하우스 한다면 거의 전체적으로 잎에서부터 그 다음에 과실로 병충해는 부분 빨리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양분을 관리할 때는 생육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주셔야 되는데 단비로 또는 일반 그 탭이나 이런 걸로 맞추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량을 정확히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양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추천드리는 게 복합비료, 보통 질소, 인산, 가리를 이 양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산이 좀 높은 거, 그 다음에 전 생육기 중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균형이 잡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수확에 가까워질 때 꽃이 피고 나서 과실이 맺혀서 수확에 가까워지면 가리의 함량이 높은 거, 그것을 일일이 다 맞춰주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복합비료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의 농법이나 친환경을 하시는 건 좋지만 검증된 농법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특정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슨 농법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거는 극히 제품에 제한된 농법이에요. 거기에 너무 함몰돼서 그것에
만 따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농사의 방법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화학 비료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선입관을 갖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농사 짓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도 더 쉽게 농사 지시려면 작물 활성제, 테라솔이라든가 종합식물 영양제, 아미노 마이너, 그 다음에 색깔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컬러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시면 더 쉽게 농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